에밀리, 이번 방학에 한국에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일요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갑자기 던진 제안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빠는 토론토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인 데이비드 윌슨 박사입니다. 아빠는 지난 20년간 한반도의 고대 문명을 연구해 오셨지만 한 번도 저에게 현장 연구에 동행하자고 제안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 연구에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이번 연구는 조금 특별하단다. 특별하다뇨? 작년에 발견된 백제시대 도자기 조각에서 내가 30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발견했거든. 아빠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죠. 그건 내 석사 논문을 쓸 때였어.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현장 조사를 하던 중이었지. 그때 만난 한 여성이 있었단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지. 엄마 아닌 다른 여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는 제가 12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했었어. 하지만 내가 논문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와야 했을 때 지연은 가족의 반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었단다. 우리는 이별했고 나는 그녀에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청동 부적을 선물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런데 그게 도자기 조각에서 발견됐다고요? 그래. 발굴된 유적지는 지연의 고향 마을 근처야. 그 청동 부적이 어떻게 수백 년 된 유적에서 발견됐는지는 미스터리지만 이건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고고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아빠의 눈에 맺힌 눈물을 처음 보았어요. 항상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아빠의 감정적인 모습이 낯설었죠. 그래서 저를 데려가려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친구들도 함께 가자꾸나. 너희 모두 고고학을 전공하니 논문 쓰는데 도움이 될 거야. 아빠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연에게는 딸이 있어. 내 또래 정도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딸이요? 혹시 아빠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딸은 아니야. 지연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아, 놀래라. 하지만 그녀와 1년 전 연락이 닿았고 딸이 서울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대. 이름은 소연이라고. 그녀가 우리의 현장 연구를 도와줄 거야. 아빠, 이건 단순한 고고학 연구가 아니잖아요. 맞아. 이건 과거를 발굴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여정이기도 해. 아빠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소연이를 만나길 바란단다. 우리가 이어주지 못한 두 문화의 연결고리가 너희 세대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그럼 소연 씨도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아니, 그녀의 어머니만 알고 있어. 우리가 만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함께 갈게요. 조시랑 리사에게도 이야기할게요. 아빠의 과거와 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생각에 두근거려요. 아빠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에밀리. 아, 그리고 하나 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작년에 세계 지하철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대. 여행 첫날은 서울 지하철을 탐험해보는 건 어때? 현장 연구 전에 현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고고학적 탐험과 함께 현대 문명의 걸작품도 경험해 볼게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여행이 계획되었어요. 고대 유물을 찾는 연구인 줄만 알았던 이 여행이 사실은 아빠의 잃어버린 과거와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한 저희 일행은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아빠는 바로 학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셨죠. 에밀리, 나는 내일까지 국제고고학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해. 너와 친구들은 먼저 서울 구경을 하고 내일 저녁에 소연이와 함께 만나자. 그녀는 너희의 가이드가 되어줄 거야. 알겠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탐험하면서 도시에 적응할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떠나자
저는 제 절친한 친구들인 조시와 리사에게 제안했어요. 저희 셋은 토론토 대학교 고고학과 3학년 학생들이에요. 친구들에게는 아빠의 개인적인 사연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흥미로운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만 알려줬죠. 얘들아, 아빠가 서울 지하철이 세계 1위라고 하셨어. 우리 오늘 지하철을 타고 서울 구경을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고고학자들이 현대 문명의 걸작품도 연구해야지. 조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고고학보다 현대 도시의 건축물에 더 관심이 많은 친구였죠. 나도 좋아. 한국 문화에 대해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볼 기회잖아. 리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사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여행을 특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내일 만나게 될 소연 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녀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오늘만큼은 서울의 시설을 경험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어요. 호텔을 나서자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저희를 반겼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들이 신기했어요. 와, 이게 바로 서울이구나. 제가 감탄했어요. 토론토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야. 저기 봐, 거리마다 디지털 화면이 있어. 리사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광고도 정말 화려하고 세련됐어. 이 도시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아. 조시가 건축물들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도쿄나 뉴욕보다도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걸? 저희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으며 서울의 현대적인 분위기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노선도였어요. 여러 색상의 선들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덮고 있었죠. 첫 번째 난관은 티켓 구매였습니다. 저희는 자동 발매기 앞에서 한참을 헤맸어요. 어떻게 사는 거지? 리사가 화면을 터치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 옵션을 찾아 성공적으로 결제까지 마쳤지만 갑자기 기계가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돈을 반환했어요. 뭐지? 왜 취소돼? 저희는 당황했죠. 그때 한 친절한 영무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셨어요. 관광객이신가요?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편리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분의 도움으로 드디어 티머니 카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카드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답니다. 충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영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와, 정말 편리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우리 도시에서는 각 교통수단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하지만 저희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후 명동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느 노선을 타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미로 같은 거야?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리사가 말했어요. 4호선? 2호선? 아니면 1호선? 도대체 어느 걸 타야 하는 거지? 토론토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라인 이렇게 4개뿐인데 여기는 숫자만 해도 9개가 넘잖아. 맞아. 토론토 지하철 노선도는 알파벳 U자 모양의 가로선 하나 추가한 정도인데 이건 거미줄 같아. 저희는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도움을 주셨어요. 명동 가시려면 4호선 타고 명동역에서 내리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의 도움으로 저희는 4호선 승강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바람에 저희는 다시 헤매기 시작했죠. 와, 사람들 정말 많은데. 조시가 놀라워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토론토에서는 이런 혼잡한 시간에 그냥 서로 밀어붙이기만 하는데. 맞아, 먼저 내리고 양쪽으로 줄을 서서 탑승하니 전혀 서로 부딪히지 않아. 노약 좌석도 확실히 지켜지네. 리사가 감탄했어요. 캐나다와는 정말 다른 문화인 것 같아. 그런데 내려야 할 역을 어떻게 알아? 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광판을 봐. 다음 역이 뭔지 보여주고 안내방송도 해줘.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네. 지하철 내부의 디지털 안내판이 분단위로 시간을 알려줘서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한국은 진짜 AI 강국이구나 생각했어요.
지하철에 탑승한 저희는 깨끗한 내부와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특히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하는 와이파이였어요. 얘들아, 이거 믿을 수 있어?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이렇게 잘 터진다니. 제가 휴대폰으로 빠르게 웹서핑을 하며 말했어요.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조씨가 영상통화를 시도하며 말했어요. 화질도 좋아. 제가 알아본 바로는 BBC와 CNN도 서울 지하철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 극찬했다고 해요. 모든 역과 구간에서 휴대폰과 와이파이를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이라고요. 저기 봐. 리사가 갑자기 가리켰어요. 역에 스크린 도어가 있어.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안전문이야. 맞아, 아빠가 이것도 말씀하셨어. 2009년부터 모든 서울 지하철에 설치됐대. 안전하면서도 소음과 냉방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하철에 앉자마자 또 하나의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이 좌석에서 열이 나. 제가 놀라서 외쳤어요. 진짜네. 이게 바로 엉따라는 걸까? 조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유튜브 채널 보는 게 있는데 거기서 엉따라고 그랬어. 캐나다의 추운 겨울철 지하철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감탄했어요. 여러 역을 지나고 마침내 경복궁역에 도착한 저희는 출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출구 게이트에서 티켓이 인식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되는 거지?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역무원이 다가와 무언가를 한국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저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영어를 조금 아는 다른 승객이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환승할 때 카드를 찍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는 노선을 바꿀 때마다 개찰구에서 카드를 태그해야 해요. 와, 이런 규칙은 몰랐네. 조씨가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확실히 복잡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것 같아. 리사가 덧붙였어요. 출구로 나와 경복궁 앞에 서자. 우리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웅장한 궁궐 정문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와, 이건 정말 압도적이다. 조씨가 목을 길게 빼며 광화문을 올려다봤어요. 입장료는 한 사람당 3,000원이래. 와, 정말 싸다. 유럽보다 5배나 싸. 그리고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대. 우리는 입장권을 구매하고 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과 아름다운 전통 건물들, 그리고 화려한 단청이 눈부셨죠. 이게 바로 조선 왕조의 메인 궁궐이래. 안내문을 읽던 리사가 설명했어요. 1395년에 처음 지어졌대. 캐나다는 역사가 150년인데 한국은 5,000년이라니. 정말 위엄있고 웅장하다. 우리는 천천히 궁 안을 거닐며 근정전, 경회로, 향원정 등을 둘러봤어요. 특히 경회로의 연못 위에 지어진 아름다운 정자가 인상적이었죠. 너무 신기한 건 고즈넉한 궁궐을 바라보고 나가면 바로 현대가 시작된다는 거였죠. 도심 한복판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저는 내일의 만남을 상상했어요. 아빠의 옛 연인의 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에밀리, 괜찮아? 리사가 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그냥 내일 생각하고 있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 학술 교류회 말이지. 설레겠다. 조씨가 말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사실, 내일 단순한 학술 교류회가 아니야. 아빠의 첫사랑과 그녀의 딸을 만나는 거야. 뭐라고? 조씨와 리사가 동시에 외쳤어요. 저는 아빠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청동 부적 30년 전의 사랑, 그리고 우연히 발굴된 그 부적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까지. 에밀리,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 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일 소연 씨를 만나는 거구나. 조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너희 아빠의 첫사랑이라니. 어떤 기분이야? 아직 잘 모르겠어. 놀랍고 신기하고 조금 무섭기도 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와, 이건 정말 대박이다. 리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발굴 프로젝트가 부여해서 진행되는 거였구나. 청동 부적이 발견된 곳이니까. 맞아.
우리는 경복궁을 나가며 아빠의 이야기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아빠와 소연 씨를 만나는 날이었죠. 얘들아, 아빠가 방금 문자를 보냈어. 오늘 낮에 광화문 근처 카페에서 소연 씨와 만나기로 했대. 제가 조씨와 리사에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된대. 충청남도 부여로 가는 거래. 부여? 거기가 어디야? 조씨가 물었어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이야. 아빠가 30년 전에 연구하던 그 지역이래. 그 청동 부적이 발견된 유적지야.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어제의 경험 덕분에 환승은 훨씬 수월했죠. 특히 환승할 때 카드를 태그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요. 광화문역에 도착해 출구로 나오자 저는 아빠를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가 바로 소연 씨였겠죠. 에밀리. 아빠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고 아빠는 간단한 인사 후 바로 소개를 시작했어요. 에밀리, 이쪽은 박소연 씨야. 우리의 현장 연구를 도와줄 서울대 고고학과 학생이지. 아빠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만나서 반가워요. 소연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얼굴 생김새가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정말 반가워요, 소연 씨.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쪽은 제 친구들 조씨와 리사예요. 소연 씨는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눈 후 근처 카페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저는 아빠의 눈빛이 소연 씨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정말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카페에 앉아 음료를 주문한 후 아빠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소연 씨, 어머니께서는 잘 계시니? 아빠가 물었어요. 네, 잘 계세요. 윌슨 교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소연 씨가 대답했어요. 그렇겠지. 아빠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우리의 연구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부여로 가는 건가요? 거기서 무엇을 발굴하게 되나요? 소연 씨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어요. 최근에 발견된 유적지는 궁궐 외곽의 귀족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특히 그곳에서 발견된 청동 부적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아빠와 소연 씨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아빠는 입을 여셨어요. 사실 오늘 너희들을 만나게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단다. 아빠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소연 씨가 의아한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소연 씨, 내 어머니는 혹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니? 소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지 유명한 캐나다 고고학자라고만 들었어요. 왜 물으시죠? 아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젊은 아빠와 한국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진 속 여성이 내 어머니란다, 소연아. 소연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지.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헤어져야 했고. 소연 씨의 얼굴에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했어요. 그럼 교수님이 엄마의 옛 연인이신가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가 떠나면서 내 어머니에게 청동 부적을 선물했었단다. 바로 그 부적이 최근 발굴된 유적지에서 발견된 거야.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현대의 물건이 백제시대 유적에서? 소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할 부분이지. 아빠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자. 그리고 아빠가 저를 바라봤어요. 에밀리, 소연이는 내 또래의 고고학도이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딸이란다. 너희가 친구가 되길 바라.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복잡한 인연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소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갑자기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와, 이건 정말 운명 같네요. 제가 고고학을 선택한 것도 어쩌면 교수님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항상 과거를 발굴하는 일은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부여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아빠와 소연 씨는 앞좌석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와 조슈 리사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감상했어요. 어제 소연 씨에게 물어봤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차 해외에 나가 계시대. 리사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걸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연 씨 말로는 부모님이 10년 전에 이혼하셨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죠. 부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발굴 현장으로 향했어요. 소연 씨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었고 김 교수님의 안내로 발굴 현장을 둘러보았죠. 여기서 2년 전에 그 청동 부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농부가 우연히 발견하고 신고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현대 유물로 생각했지만 출토 위치와 상황이 특이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윌슨 교수님의 가족 문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지역은 오랫동안 농경지였고 토양이 여러 번 뒤집히면서 물건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곳이 백제시대 주거지였기 때문에 현대 물건과 고대 유물이 함께 발견되는 것이 특별한 케이스 스터디가 되었죠. 우리는 발굴 장비를 갖추고 소연 씨의 지도 아래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층위별로 기록하는 기본 발굴 기술을 가르쳐 주었죠.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리사가 백제시대 도자기 조각을 발견했고 저는 토기 파편과 기와 조각을 여러 개 발굴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부적 발견은 정말 운명 같아요. 소연 씨가 말했어요. 엄마는 그걸 10년 전 이 지역에서 역사 연구 중에 잃어버렸는데 발굴 현장에서 다시 발견되다니. 오후 작업 중에 국립박물관의 연구원이 그 부적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약간 녹이 슬었지만 부적 뒷면에는 분명 D, W, 2J, Y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이 부적은 윌슨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받았던 것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그것이 다시 한국인에게 전해지고 지금은 고고학적 발견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발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 찰나 한 차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우아한 중년 여성을 향해 소연 씨가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와 지연 씨의 30년 만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오랜 세월을 뛰어넘는 감정이 느껴졌죠.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 씨 어머니는 아빠에게 30년 동안 간직해온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 두 사람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겨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아빠와 소연 씨 어머니는 부여의 밤 풍경을 거닐러 나갔고 우리들은 숙소 마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조슈가 물었어요. 난 토론토로 돌아가겠지만 소연 씨와는 계속 연락할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것 같아. 소연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도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지원할까 생각 중이야. 윌슨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부여 발굴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발굴된 것은 백제의 유물만이 아니었죠. 아빠와 지연 씨의 오래된 사랑, 소연 씨와 제 사이의 새로운 우정, 그리고 두 가족을 잇는 특별한 인연. 모두 이 발굴을 통해 드러난 소중한 유물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고고학 발굴을 넘어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우리는 토양층위 사이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감정과 인연도 발굴했다. 아빠의 청동 부적은 지연 씨와의 인연을 30년 동안 지켜냈다. 고고학이란 정말 신기한 학문이다. 땅속에서 유물을 발굴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니까.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저는 이제 이곳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서울 지하철의 복잡한 노선도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만남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였죠.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청동조각 하나로 3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진 놀라운 이야기네요. 우리 운명 속에서 꼭 만나야 될 인연은 이렇게 만나지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